안녕하세요. 비타톡의 이약사, 여러분들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비타민 치료사입니다.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면 말이 좀 거창하죠. 위축성 위염은 위벽에서 위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산을 만들어내는 그 벽에 문제가 생겨서 그 상피세포가 그 겉에 있는 세포, 위벽에 있는 겉에 있는 세포, 그 밑으로 혈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피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위축이 됐다고 할까요? 축소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나마 잘 못 만들어내던 그 벽이 이제 더 축소가 되니까 산이 점점 고갈되는 상태가 일어나서 소화가 안 되고 항상 포만감이 있고 구토증도 느끼고 메스꺼움, 그리고 트림을 자주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 이제 계속 가게 되면 그 위는 다시 재생하려고 애를 써서 상피세포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옛날에 위가 가지고 있던 위벽이 아닌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 몰라요. 손가락들이 이렇게 비거나 되었을 때 그것이 재생됐는데 원래처럼 매끈하게 나오질 않고 울퉁불퉁하게 살이 붙는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살점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반창고로 붙여놔서 재생은 됐는데 위에 이렇게 덧입힌 것처럼 볼록하게 됐다거나, 재생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모양이 원래 모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 소장이나 대장에 있는 장의 그 세포처럼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벽의 세포, 상피세포가 다시 재생을 해서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 만들어낸 세포가 옛날처럼 위산이 나와도 든든하게 딱 막아서는 그런 튼튼한 상피세포가 아닌 장에 있는 상피세포의 모양을 띠고 재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산을 만들어내지를 못하죠.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위축성 위염이 계속되면 장상피 화생으로 돼서 그것이 또 위암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은 연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흡연을 많이 하신다거나 또 알코올을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상피세포가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놓아야 될 그런 산을 적당량을 내놓질 못해요. 그 위산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이렇게 그 닭고기 같은 것을, 뼈가 있는 닭고기를 갖다 넣어놨을 때 그 살이 금방 풀어지면서 뼈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센 염산입니다. 그래서 위문이 항상 있어요. 위문이 열려버리면 역류가 되는 거죠. 역류가 되면 위 안에 있을 때는 그 위산을 얼마든지 와라, 나는 견딜 수 있다 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위벽은. 그런데 그것이 위 식도로 올라오게 되면 식도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식도가 따갑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어떨 때는 목소리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지난번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거고요. 왜 그렇게 위산이 강해야 되냐고요? 음식이 입을 통해서 들어올 때, 입안에 있을 때의 그 침샘에서 나오는 소화액도 있지만, 그러나 들어올 때의 음식 속에는 음식만, 영양분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많은 유해한 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산에서 다 걸러냅니다. 위산에서 죽일 것 죽이고, 헬리코박터 같은 것도 세균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런 헬리코박터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산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배가 조금만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된다 하면 병원에 가서 받아오는 제산제, 이것이 산을 자꾸만 못 나오게 하기 때문에 위안의 헬리코박터는 세상 만난 것처럼 정말 뛰어놀면서 잘 거기서 지냅니다. 그래서 밖에서라도 넣어줘야 되는 것이 사과, 사이다, 식초였잖아요. 그리고 소금물을 약하게 해서 드시면
거기에서 산성을 만들어내면서 헬리코박터를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헬리코박터를 죽이겠다고 강한 항생제를 쓰잖아요. 엄청 세게 써요. 그거는 헬리코박터를 죽이려고. 그렇게 되면 벼룩이 잡으려다가 초과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죠. 그거를 먹고 나면 위는 점점 더 심하게 아픕니다. 헬리코박터는 죽였을지 몰라도 내 위의 컨디션은 아주 나쁜 상태가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암은 죽였을지 몰라도 암과 더불어 살았더라면 좀 더 살 수 있는 것을 암을 죽이느라고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니 그나마 남아있는 제 몸에 좋은 면역력도 죽이고 많은 세포들을 죽였기 때문에 다른 합병증으로,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합병증으로 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산제뿐만 아니라 감기약 속에 들은 거, 또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그런 약들도 이 위산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위산은 항상 충분한 산이 있어야 그 위는 제대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었을 때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많이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약들을 복용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위는 정말 바로 뇌에서 위가 가까우면서 위가 바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갑상선도 가깝기 때문에 위에 뇌에서 고민하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위도 고민이 있으면 벌써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아프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아침만 되면 엄마 배 아파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약을 주면 안 돼요. 엄마의 약손으로 만져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 그 아이의 배 아픈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이한테 자꾸만 소화제 먹으면 돼 하고 소화제를 갖다 먹여놓으면 그 아이는 다 크기도 전에 위가 많이 나쁜 상태에서 그 아픔을 가지고 계속 자라나게 돼서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산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습니다. 그렇다면 위는 많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산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큰 공신이 누구냐면 칼슘입니다. 칼슘이 있으면 위산이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에서라도 가져다가 그 위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산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위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뼛속에 있는 칼슘이라도 갖다가 위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가 나쁘신 분들은 골다공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에서 칼슘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다음번에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고요. 이 위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을 너무 과다하게 노동을 시키시면 위만 힘든 게 아니라 간도 힘들어지고 전체적인 세포가 다 망가지게 돼서 그 위 안에 있는 콜라겐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부도, 위가 아프신 분들은 피부가 많이 칙칙해요. 그리고 힘들어 하십니다. 위가 일단 아프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도 위가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맥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위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 놔둬도 먹을 수가 없어요, 위가 아프면. 그래서 이제 심장이 참 중요하듯이 위는 우리 배 위쪽에, 위가 그 왼쪽 갈비뼈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 같은 그런 모양을 좀 이렇게 주머니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주려고 애쓰는 위를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노동을 시키지 않도록 소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금 간이 약간 들어간 그 소금물을 소화가 안 될 때는 그렇게 달래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너무 안 되거나 식중독이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애플 사이다 식초를 넣어서 드시면
위산을 나오도록 조금 도와주고,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밖에서 마셔준 그 산도가 있게 해준 그 음료들이 내 위를 조금 진정시켜 줍니다. 설탕을 드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갈수록 위벽이 망가집니다. 매일매일 음식 먹는 것에서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만 소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 사이다 식초, 사과 사이다 식초 꼭 드시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제 애플 사이다 비네가에 대해서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위축성 위염과 또 위축성 위염이 발전하면은 장상피 화생으로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건강한 위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